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른 여군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작전에 나섭니다. VB her er Post Bravo. Netop nu 2 infanterister bevæger umiddelbart ud fra Post Bravo. 야외에서도 막사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훈련받습니다. 덴마크는 그동안 일단 남녀 구분 없이 지원병을 받고 모자라는 병력은 남성만 대상으로 추첨에 징집해왔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추첨 대상에 만 18세가 되는 여성들도 포함시켰습니다. 4개월뿐이던 군 의무 복무 기간도 11개월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These units where the conscripts would be part of, they could take part of NATO collective deterrence or as an in-state NATO collective defense. 먼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징집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징병제를 도입 중인 나라는 9곳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유럽 전체로 징병제 논의가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여성 의무 복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Mit der gegenwärtigen Freiwilligkeit allein nicht hinkommen, sondern zusätzliche Elemente einer Wehrpflicht brauchen. Es war ein Fehler, die Wehrpflicht auszusetzen. 징병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각국 정부는 안보 현실이 달라졌다며 여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와 부딪히면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군복을 입은 학생들이 장애물을 넘고 물속 생존법을 익힙니다. 프랑스 청소년 대상으로 12일 동안 시범 실시되는 이 기초 군사훈련은 내년까지 의무화됩니다. 무력 충돌과 보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룬 생존 매뉴얼도 프랑스 전 국민에게 곧 배포됩니다. Pour moi, pour les autres, pour la France. 폴란드에선 훈련 강도가 더 셉니다. 고등학생이 사격 훈련을 하고 국민 모두가 전시 상황에 대비합니다.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이후 유럽의 분위기가 더 달라졌습니다. We called them. We said, we got a problem. France,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and protect us? They're supposed to. I'm not so sure. 유럽연합은 미국이 아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탈퇴할 경우까지 대비해 자강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년 뒤 2030년까지 무기 구매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해 240조 원 조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핵 보유국 프랑스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할 의지도 밝혔습니다. à notre partenariat avec les États-Unis d'Amérique. Mais il nous faut faire plus, renforcer notre indépendance en matièr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L'avenir de l'Europe n'a pas à être tranché à Washington ou à Moscou.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 속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징병제 부활까지 논의 중입니다. 젊은이들의 군 입대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현황과 도입 배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형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현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노르웨이에는 성중립적 징병제를 위한 결의안을 승인하고 정치적 논의를 거쳐 2014년 성중립적 징병제를 반영한 병역법과 국토소유법을 수정한 뒤 2015년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2016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 중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6만여 명의 남성과 여성이 복무 대상자가 되지만 모두가 군복무를 하진 않습니다. 군은 징병 대상 중 약 8,000명의 병력만을 선발해 징집하고 징병 대상자가 되더라도 학업 등 이유로 징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전체 병력은 약 17,000명이고 이 중 징집 병력은 약 9,800명이며 징집 병력 중 약 34.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으로 선발된 인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9개월이며
1년만 병역 생활을 하고 나머지 7개월은 향토 예비군으로 복무합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된 2016년 말 복무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은 90%, 남성은 83%가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르웨이 군이 남녀 공용 내무반을 운영한다는 점도 참 놀랍습니다. 예, 노르웨이 여성의 영입이 시작된 것은 2010년 여름입니다. 징병된 여성 병사의 63%가 남성과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는데 보통 남성 4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된 방입니다. 노르웨이가 남녀 합방이라는 급진적 지도를 한 것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국방부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방을 쓰면 성별의식이 희미해지고 동지애가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도입한 뒤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는데 2010년 조사에선 여성 군인의 20.3%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2016년엔 15%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군인과 함께 생활한 남성 군인이 군대 내에서 젠더 관련된 여러 주제에서 여성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 공용 내무반 운영이 군대 내 젠더 통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네,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배경은 뭘까요? 이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어떻게 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논의의 쟁점은 첫째,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는가, 둘째는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였습니다. 찬성층은 여성 징병제가 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대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 중 하나인데 오직 남자에게만 열려 있다면 이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기술의 발달로 체력적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측은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며 여성을 성폭력과 학대에 더욱 노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이미 군복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노르웨이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여 여성 징병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에 국민 다수가 공감하였고 여성 징병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도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자, 다른 해외 국가들의 여성 징병제 도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노르웨이 외에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수단, 모잠비크, 중남미의 볼리비아와 쿠바, 그리고 북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과 이스라엘을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 3월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징병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징집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남녀가 대상이 되며 약 9개월간 복무하게 됩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리미아 합병,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등 인접 지역에서 증대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이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단순히 부족한 군병력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의무복무제를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스웨덴의 징병제는 선택적 징병제인데요. 스웨덴은 매년 징집 대상 남녀 약 9만 명 중 7% 정도만 실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군 창설부터 지금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 복무합니다.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지만 이스라엘 여군의 5% 정도만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행정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에서 50%만 군에 가고 여성이 군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자국 국방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덴마크도 최근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허형조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